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기래입니다. 근 몇 년간의 크고 작은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서 대중분들은 성범죄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색안경을 끼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범죄가 좋은 범죄가 있겠냐마는 특히 성범죄는 그 색안경의 색깔이 더욱 진하고 두껍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상대방의 오해로 하여금 질타를 받게 되어 억울한 경우가 꽤 발생을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경미한 수준의 오해만으로도 억울하게 꾸중이나 질타를 받으면 속이 타는데요. 형사소송으로, 그것도 성범죄와 관련해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또는 다툼 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연인 또는 지나가던 행인을 성범죄 혐의로 무고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서 오늘은 이에 관한 무고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게임을 하다가 성희롱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곤욕을 치른 남성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 남성을 A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A씨는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옷에 땀을 닦았을 뿐인데 성희롱 고소를 당한 겁니다. 당연히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웠던 A씨는 자신이 왜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지?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된 사건이 그 시간이 한참 흐른 뒤였습니다. A는 당시 게임 중이었고 집중해서 핸드폰을 쥔 손에 난 땀을 옷에 닦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 B는 A가 자신 앞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공연 음란죄의 증거라면서 A의 상체, 그 피의자의 상체를 3초가량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A가 그 사람들이 많이 탑승한 객실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약 15번 정도 만지는 등 음란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B가 제출한 동영상에서도 그리고 지하철 객실을 비추는 CCTV 영상에서도 그 피의자 A가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듯한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피의자 A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간단하지도 짧지도 않아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치스러운 질문을 받았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억울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피의자 A는 경찰이 사건 조사를 하면서 자신에게 그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었겠나요? 또는 여자분이 앉은 자리 앞으로 접근해서 본인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자행을 한 것 아닌가요? 이런 내용의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피해자가 그 피의자 A를 공연 음란죄로 신고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 B씨가,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B죠. 그 B씨가 추후에 밝히기를 그날 하루가 자신에게는 너무 힘든 날이었다.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 이유 없이 신고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잘못도 없이 성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긴 시간을 보내야 했던 A씨는 분노를 느끼고 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B를 상대로 무고죄를 묻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면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을 경찰에 신고한 그 B씨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경범죄처벌법상의 허위신고죄가 적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B씨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A를 진심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이 없었고 그저 장난이었다라고 밝혔다면 지금의 결과와 다를 바 없이 A의 입장에서는 좀 괘씸한 건 마찬가지겠으나 그냥 허위신고죄, 경범죄처벌법상의 허위신고죄가 적용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상황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B씨, 즉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B씨는 경찰 수사를 거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때까지 자신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B씨는 A를 공연 음란죄로 정식으로 고소를 했고 이에 A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고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딱 그 B씨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신고한 사실이 허위여야 합니다. 아울러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B씨는 A에게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A를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무고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B씨가 누구든 신고하고 싶었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고 무고를 스스로 털어놓지 않았을 경우에 A가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아 무혐의 판결을 받고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B씨는 충분히 A의 행동을 그리하다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었고 또는 그러한 사실을 과장하여 고소를 했다라면 무고죄가 인정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절대 가볍지 아니한 범죄입니다. 본인의 무고로 인해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이상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성범죄와 연루된 것만으로도 색안경이 끼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로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윗집을 경찰에 성매매로 신고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 근거를 대면서 진지하게 신고를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는데요. 이 고소인은 과연 무고죄로 처벌이 이루어졌을까요? C라고 하겠습니다. 그 신고자를. C씨는 문을 쾅쾅 닫아 시끄럽다라는 이유로 위층 주민을 층간소음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샤워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불만을 제기를 합니다. C는 층간소음을 불만을 이유로 위층 사람을 성매매 등을 이유로 12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층 집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C의 주장과는 달리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C씨의 신고는 계속되었습니다. 성매매 증거가 나오지 않은데도 신고를 계속해서 거듭합니다. 결국에 C씨는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중에서도 그 피고인 C죠. 그 사람은 윗집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C는 말하기를 윗집 냉장고 옆에 사람이 숨을 만한 공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윗집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이 사람이 성매매를 한 사람이라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처음 사례와 다를 것 없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이 사례에서는 C에게는 웃기게도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서 비슷해 보이는 이 사건이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 이유는 그 C씨, 그 아래층 사람이 윗집 주민이 정말로 성매매를 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무고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의 기준이 바로 신고자에 있는 건데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을 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 C씨에게는 거짓신고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 C의 재판을 담당한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위층 집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이를 성매매 근거로 보기가 어렵다. 증거로 제출한 성매매의 남성 및 여성의 사진도 아파트를 지나가는 주민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어 거짓 신고로 경찰의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위층 거주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면서 그냥 벌금 60만 원만 선고를 했습니다. 벌금의 경우에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무고죄에 비할 바가 안 되긴 합니다. 앞서 무고죄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무고죄가 처벌이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 사실이 허위여만 하고 그 허위임을 신고자가 인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과장되어지거나 오해로 인한 신고도 무고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구체적인 정황과 주변의 모든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